내년 경제가 큰일입니다. 뭐 3%니 2.8%니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2%도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의 재정 투자가 없다 하면 1%대의 성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곳곳에서 지금 이 최하층부터 죽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서민 빈곤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경제가 나빠지면 없는 사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관리는 뒷전이고 전부가 파퓰리즘으로 퍼주겠니 어쩌니 하고 떠들어댈 겁니다. 이 속에서요, 나라 경제는 거의 절단이 나아갈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 주택금리가 이제 3% 이상으로 확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까지 5%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3차례 더 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우스 푸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속에서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고 소비는 더 지갑을 닫고 그러면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렇게 버티는, 경제가 점점 작아지는,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요, 0% 성장 쇼크라 해서 조선 비저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사라지는 주방 이모들 일자리를 잃어도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요, 작년 4분기에 0.7% 한 이후에 올해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 0.6으로 지금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에 가깝고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1년은 2몇 %인데 분기별로 따지면 이렇게 0%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윤종옥 씨는 57살 문 여성인데요. 일자리가 났다 이런 전화가 올까봐 하루에 몇 번씩 휴대전화를 본다는데요. 청량리역 앞에 있는 상가에서 주방에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 등록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고 월급을 적어도 170만 원을 받아야 했는데 요즘 연변 동포들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더 내려갔다고 인력 중개업소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좀 더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연락이 안 오니까 이제 월급을 낮춰서 불러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흔히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라고 하는 지금 40대, 50대, 60대 초반의 아주머니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너도 나도 지금 가게고 기업이고 정부고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식당 매출이 내리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은 안 팔리니까 매출이 이제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 시장에 지금 한파가 밀어닥치고요. 이런 일자리에서 지금 수입을 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연변, 교포 등 외국인이 늘면서 이제는 이들이 생계가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고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달에 음식점 주점 종사자가 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감소폭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주점업 종사자의 감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김영란법 이후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황 때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것도요. 원래는 종업원을 두고 있다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하니까 내보내고 자기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다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408만 8천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된다는 건데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25살 김하영 씨는 긴급 복지 지원, 굶어 죽게 생기면 구청에 전화하면 이걸 해주는데 40만 원을 받아서 고시원 반값을 개운했는데요. 이 여성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급을 깎겠다고 해서 그만둔 이후에 일자리를 못 구해서 월세가 밀리는 단계에 갔고, 이혼한 부모하고는 고등학교 이후에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가난한 가정에 보통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가 이혼하고 자식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혼자 살아가야 되죠. 근데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5, 6만 원이어서 일을 해도 하루 세끼 먹기가 빠듯하다는 거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처음 한 달이 지나면 심사를 해서 연장을 결정하는데, 몸이 크게 병들은 상태가 아니면 이것도 젊은 사람들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요, 고용 불안이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지갑은 이렇게 더 얇아지고 주방, 서빙 등 이 저임금 일자리도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지난 3분기, 그러니까 8, 9, 10, 3분기가 8, 9, 10이가 아직 지난 7, 8, 9월달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계소득이 141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가계소득이 오히려 2.4% 늘어서 854만 3천 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긴급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1인 가구에 40만원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심사를 해서 최대 6개월밖에 안 되면 그럼 6개월 뒤에는 굶어 죽어야 되냐. 자, 일을 해서 그래도 노동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자리가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자영업자들이 배랑으로 몰리는데, 자, 자영업자 73만 명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1억이 넘어간다. 대기업 하청업자에서 일하던 34살 먹은 박상훈 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뒤에 4천만 원이 그 수중에 있는 전부였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이력서를 썼지만 고용해주는 곳이 없어서 서울 방배동에 10평 남짓한 커피 전문점을 차렸대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마케팅 교육도 받았답니다. 상권 조사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1억을 빌렸는데 10년 만기 연 3.5% 이자라는 변동금리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피가 마른다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의 원리금과 빌린 돈이요, 은행에서 월세 200만 원을 내려면 최소한 400 이상을 순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비 빼고 월세 빼고 400 이상 벌어야 은행하고 월세 내면 300이니까 지 떨어지는 게 100만 원 아닙니까? 벌써 4달째 월세 낼 돈도 200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개점 때만 해도 반경 50m 안에는 다른 카페가 없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포함해서 4곳이 있다는 겁니다. 50m 안에. 밤에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영업시간도 늦추고 가격 할인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는 이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3.7로 뛰었대요. 그래서 지금 벤처 기업보다도 더 살아남기 힘든 게 한국의 치킨집하고 카페라는 겁니다. 자영업의 나라 한국에서요, 전부 할 일이 없으니까 카페 하겠다, 치킨집 한다다가 이제 돈 빌린 거 못 갚고 빈곤층이 돼버리는 겁니다. 집 날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신장 개업에 맞먹는 눈물 폐업이 지금 줄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호황이 업체가 망하면 거기에 있던 각종 장비들을 사들이는 거. 주방 장비니 뭐 냉장고니 의자니 뭐 소파니. 자, 통계청에 따르면 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던 자영업자가 올해 8월과 9월 이후 8만 명씩 증가한다. 갑자기 이상 급증을 한다.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할 게 없어서 마지막에 내몰리는 거죠. 1인 자영업자도 계속 줄다가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408만 8천 명으로.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537만 명에서 9월달에 567만 9천 명으로 30만 명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자영업이 경쟁이 하도 심하니까 580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이것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수익 모델이나 비전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실직 은퇴자들이 뛰어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정은 점점 갈수록 더 악화되고,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9만 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창업 후 1년 내 폐업률이 35%에 이르고 2년에 55%, 3년 차에 85% 이상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자, 음식 숙박업의 생존율은 1년 만에 55.6%로 떨어진대요. 100명이 개업하면 1년에 45명이 망해버립니다. 자, 이 망한 사람들은 다 빚더미 올랐겠죠. 자, 국세청이 발표한 2005년, 2014년 개인 사업자 신규 폐업 현황을 보면 창업이 967만 개, 폐업이 800만 개입니다. 거의 다 망한다 소리예요. 오래 가면. 한 집 걸러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다 보니 견디지 못해서 결국 폐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몰락이 결국 이 소비가 크게 둔화되어서 저성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 하다가 망하는데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자영업자 부실이 아주 크게 우려된다고 하는 총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절대로 2% 성장도 안 됩니다. 1%나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극심하게 위축될 거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빚을 지고 시작한 사람은 길거리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3월에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요, 평균 9,800만 1억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일반 직장 근로자에 비해서 7,500만 원인데 2,300만 원이나 더 많고, 다른 직종보다 자영업자 이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영업자의 13%인 73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죠. 그럼 자영업 하는 건 지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한계에 내 몰린 사람들이 결국 빚을 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64.2%. 자, 월급장이 들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장이보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1.6배 더 많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들이 이제 숨은 빚인데 창업 자금이나 그다음 월세 밀리고 재료비 등으로 본인 대출을 포함해서 또 그 외에 집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개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520조라고 추정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 제2금융권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다 망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 비율, 즉 연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대출 잔액이 240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면 빚이 2,400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게 될 때, 금리가 1% 오르면 이 대출 원리금,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될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가 넘는 사람이 48만 가구로, 기존의 이 금리에서 3만 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 실직자들이 금융자산과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져서 점점 다 망해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은 제가 자영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영업자들의 식당과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한계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눈 떠서 돌아보면 치킨집, 카페, 식당 다 그저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저도 지나가다 보면요, 분식집, 저분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암담한 직입니다. 거기에 요즘 또
프랜차이즈 빵집이 아니라 개별 빵집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서 당산에 지하철역까지 가는 중에도요, 수많은 가게들이 다 바뀝니다. 1년마다요. 어제까지 빵 팔던 집이 식당이 되고, 또 속옷 팔던 집이 죽을 팔고, 전부 다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 경제의 내막을 아니까요, 저분들이 앞으로 이거 하다가 망하는 분들은 다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고민입니다. 한국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이토록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 빼놓고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세계적인 관광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그냥 사 먹고 사는데 동네에서 좀 괜찮은 자영업은 대기업이니 중견기업이 다 뛰어들고 식당까지도 다 뛰어들고 이 마트니 뭐니 해서 다 흡수해버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한 개 업종들만 떡볶이집이니 아니, 이제 떡볶이집도 프랜차이즈입니다. 김밥집도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속에서요, 정말 다 못 죽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국민의 5, 600만 명이 자영업자고 1인 가구가 408만 명이죠. 자, 408만 명이면 일하는 근로자의 4분의 1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혼자 식당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거기에다가 또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직원들 2명, 3명 두고 일하던 식당들이 지금 다 망해가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던, 한마디로 소득분위로 따져서 20%,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몸을 가지고 뛰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주인이나 거기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빈곤층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탈출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점점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내몹니다. 구조조정이 온 사방에 넘쳐납니다. 요즘 거제도, 창원, 곡성, 통영 뭐 가보십시오.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가.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불야성의 도시라 해서 기본 한 1억에 7, 8천만 원은 다 번다고 해서 술과 식당이 번창하던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산업도시들이 그렇게 맛이 가면서요, 거기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게 내모으겠어요? 자, 이제 거의 끝이 좀 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무슨 나라님도 무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상투적인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한테 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보관이 있는지 한번 의견 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험도 좀 치고요, 경제 지식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대통령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식도요, 상투적인 경제 민주화니 헛소리 하거나 상투적인 무슨 재벌 앞잡이 같은 시장 경제 이야기하는 놈들은 아예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요, 진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요, 어떻게 5천만 명이 먹고 살 건가에 대해서 완벽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요, 국가에서는 거기에 전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도둑질을 해먹어서 없어지니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선순환 구조로 예산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사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무조건 저는 한 150조 정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프라고 뭐고 다 중단하고요, 도로니 철도니 뭐 건설이니 하지 말고 올 스톱입니다. 그 건설은 국가적 주택 공급에서만 창출해도 중견 건설 수요들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먹여 살리려고 국가가 건설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예산 150조를 가지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2,5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몇 명을 줄 수 있는가요?
600만 명에게 1년간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150조입니다. 무슨 뭐 누리 예산이니 무슨 무상급식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이런 거 다 치웁시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소수 주고요.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150조로 6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요. 한국에 자영업자의 이런 치열한 경쟁이나 청년 실업도 상당히 해소되고요. 거기서 2,5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돈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합산해서 벌면 한 500대면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면서 살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이 없고는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쭉 끌어가는 길을 알면서도 떠밀려서 가는 그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국가입니까?